현명의 여자친구는 그가 게임에 중독된 패배자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가두고는 엘든 링보다 더 어려운 게임인 판가니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계 신들에게 의식을 잃고 포켓몬처럼 기절하게 된다. 다음으로 그가 아는 것은 깨어나서 맞고 있는 자신이다. 노예처럼 포획자들은 그를 하이드레이곤에게 먹이로 주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흥명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과 같은 수백 명의 노예들이 채찍질당하며 일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스러운 채찍질은 그가 게임 세계에 있다는 충분한 증거였어요. 하이드래곤도 그 증거였죠. 소녀는 주변을 분석하며 충격 속에 상태창을 열었어요. 그의 눈앞에 파란 화면이 나타나 모든 능력치, 재능 및 숨겨진 특성을 보여줍니다. 혁명은 자신이 정말 여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능력치는 일반적인 한계인 10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처리하기 전에 13개의 숨겨진 특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땅이 흔들려요. 노예 주인들은 실제 군대가 그들 쪽으로 오는 광경에 겁에 질렸어요. 사막의 여왕이 그들의 협정을 깨고 나타났어요. 그들을 이끄는 건 최상급 악당, 뱀 공주다. 현명은 그녀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녀의 도착은 게임의 첫 주요 퀘스트를 시작한다. 수백 명의 노예들이 화살비에 쓰러지는 순간 이 정보를 거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숨겨진 특성 덕분입니다. 철혈 군주의 심장이 발동하여 신체 능력이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피할 수 있고 반사신경이 예리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파리처럼 죽어가는 상황에서 현명은 생존을 위해 서둘러 행동합니다. 그는 칼을 쥐고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를 겨냥합니다. 숨겨진 특성 덕분에 그는 갑자기 검술 전문가가 되어 그 남자의 등을 베어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감탄할 멋진 포즈까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특성인 무기 마스터가 전투에서 그를 돕습니다. 우리 소녀는 이제 막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벌써 그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한 남자가 창으로 그를 찌르려고 하지만 현명은 마치 NBA 선수처럼 그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그를 베어버립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의 자연적인 직관 능력이 전문가처럼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쪽 하비비가 소리치며 우리 친구를 공격하러 오지만 현명은 어떻게든 쉽게 회피합니다. 프로의 잠재 본능이 발동되어 오는 모든 공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적의 칼이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현명은 공격을 가해 그를 찌릅니다. 다음으로 그는 도끼를 준비하고 또 다른 적을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현명은 헐떡인다. 그를 제압하려는 사람들은 눈을 의심한다. 이 사람은 괴물의 정의이다. 그들의 눈에 하찮은 노예로 보였지만 그는 여러 전사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숙련된 손이라는 숨겨진 특성 덕분으로 그는 어떤 무기든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최신 무기인 검은 그 덕분에 매우 빠르게 숙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무기의 최대 숙련도 레벨이 10으로 여겨지는데 현명은 처음부터 무려 6에 도달하여 기사와 비교할 만한 숙련도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러 전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단 하나의 숨겨진 특성 덕분입니다. 동시에 현명은 이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500명의 군대가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무모한 퀘스트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손오공과 베지터가 수천 개의 메탈 쿨러와 맞서는 그 장면처럼요. 이 장면 전에 우리는 여왕의 왕좌실에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악마 세계 원정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나며 뱀 공주를 꾸짖습니다. 지도자는 공주에게 이 실패가 사막 도시 파이살메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뱀 공주는 칼트만 사막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이 여성이 탐험 사냥의 모든 낙오자를 제거할 거예요. 목표가 뭐냐고요? 파이살메르 관련 증거를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이들이 큰 실패를 했다는 걸 세상이 모르게 하려는 거죠. 뱀 공주가 임무를 잘 수행하면 폭군 지도자가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해요. 저주에 대한 언급은 공주의 결의를 다지게 하고 그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하나의 지시만 받았습니다. 실패하지 말 것. 그 태도로 그녀는 탐험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뱀 공주는 부하 중 한 명으로부터 한 노예가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노예가 실제 군대에 맞서 버틸 수 있을까? 전장으로 나갈 시간이다. 시체가 쓰러지고 피가 튀는 가운데 현명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서 있다. 여러 명의 적을 물리친 후 그는 레벨 5에 도달합니다. 그의 체력과 마나 용량이 회복됩니다. 레벨업의 결과로 피로도 역시 해소됩니다. 형은 벽돌벽처럼 보이고 운동 루틴을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 혼자 전장에 도착한 뱀 공주가 노예를 응시하고 있다. 현명은 그녀가 드디어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사벨라 본 더지온으로 알려진 그녀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녀는 사막 여왕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저주에 걸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나머지 능력은 현명의 레벨이 낮아서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레벨 8이라는 점이에요. 그의 모든 스탯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판가니아 게임에서 가장 강한 레벨은 10으로 간주되며 레벨 7부터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레벨을 넘어서면 실제로 강함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고조와 다른 주술회전 주술사들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레벨 8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보스 전투와 같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그녀와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공주의 저주에 대한 간단한 함정을 알아차립니다. 이사벨라는 몬스터에서 진지하게 내려옵니다. 그녀는 그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며 그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공주 thickcurbs가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안 그는 왜 게임을 시작했는지 고민합니다. 판지니어스는 정말로 높은 난이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든링과 비슷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명은 게임에 열광하는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그냥 게임에서 새로운 레벨을 깨고 싶어 합니다. 이사벨라는 그를 향해 달려들어 베려고 합니다. 이에 주인공은 미소 지으며 여왕의 저주를 풀고 싶은지 차분히 묻습니다. 이사벨라의 칼날이 소년의 목에 닿기 직전에 멈춰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질문에 실망하고 흔들렸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를 노려보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현명은 상황에 맞는 변명을 생각해내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을 별로 인도하는 별의 수호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왕의 저주를 풀어 이사벨라가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그녀를 놀라게 했고 전 남자친구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스타베어러는 모든 플레이어가 최고 레벨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NPC 클래스일 뿐입니다. 그 클래스는 일반 NPC에게만 예약되어 있어 사실 그는 진정한 별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주를 풀려면 이들 NPC 중 하나의 축복이 이사벨라에게 필요합니다.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그녀를 노예로 만든 바보 같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떨고 있는 공주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알고 보니 현명은 사실 그녀를 직접 창조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추구하지 않기로 한 불운한 캐릭터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플레이어의 관점에서 저주는 게임 중 특정 지역에 플레이어를 묶어두는 지도 제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플레이어 캐릭터는 세상을 탐험하고 결말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이사벨라는 저주로 인해 자유를 잃은 새와 같아 그럴 수 없습니다. 침묵을 깨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는 랜돌프를 선택하고 시스템에 그의 사용자 이름으로 설정됩니다. 잠시 대치 후 공주는 그를 죽이려던 의도를 거둡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짓말이 발각되면 사지를 찢겠다고 경고합니다. 악당은 부하들에게 그를 특별한 손님처럼 정중히 대하고 직접 호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존 퀘스트가 드디어 끝납니다. 우리의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는 완벽한 점수를 받았고 많은 상을 받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현명은 그 인물을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고 총 20점을 2번 얻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형은 성으로 옮겨집니다. 갑자기 그는 호화로운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명은 하이드래곤의 영혼이 게임 초반에 드롭되기로 유명하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미콜라의 검도 있습니다. 현명은 두 아이템을 동시에 얻었지만 그가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것은 현실과 게임 사이를 가라앉히는 도구인 황금 비늘의 부서진 조각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의 생각은 갑자기 나타난 눈토끼 메이드들이 무료로 목욕을 해주겠다고 하자 멈춥니다. 현명은 이 황당한 제안을 거절할 수 없고 발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기서 발 씻김 받고 있어요. 이 여성들은 이사벨라의 메이드들이에요. 현명은 그들이 그의 의도를 시험하러 왔다는 걸 압니다. 진정한 스타베는 성적 욕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이 남자는 본능을 억제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쓰러진 병사는 풍만한 가슴을 쳐다봅니다. 그는 너무 당황해서 상태창이 떠올라 그녀의 가슴을 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현명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판게니아와 현실 세계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점차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퀘스트 완료 기록을 보면서 그는 실제로 로그아웃 기능을 얻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하지만 게임은 로그아웃 시 캐릭터가 취약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라시아와 민트 초코를 사랑해가 리더보드에 오른 걸 보고 형은 정말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은 게임 중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게임에 끌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명은 로그아웃 기능을 좋아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 미친 게임에서 즉시 탈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녀들에게 방을 나가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의 서비스를 거절했습니다. 현명은 별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힘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녀들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녀들은 방을 나가고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현명은 자신의 형편없는 변명이 실제로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는 욕조에서 나와 로그아웃 기능을 사용하며 게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게임은 그의 캐릭터를 안전한 환경에 저장하며 만약 그의 캐릭터가 죽으면 현실 세계에서도 그가 죽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로그아웃 과정이 완료되자 그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어요. 파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괴물들이 침략하며 도시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현명은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버스 크기의 사마귀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넘어지며 게임의 괴물들이 어떻게든 현실 세계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옆에는 금빛 파편이 놓여 있습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그 조각, 몇 분 전으로 돌아가 보자 게임에서 로그아웃하면 게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며 기억이 밀려온다. 현명은 현실로 돌아와 주변을 둘러보며 이게 그냥 악몽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웹소설 속에 들어간 것처럼 행동한 자신을 비웃으며 미소 짓는다. 그의 자신감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 조각을 보는 순간 사라졌다. 그는 당황하며 그것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현실을 의심했다. 만약 이 물건이 그의 방에 왔다면 그가 방금 겪은 모든 것이 실제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실제 게임은 더 이상 웹사이트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명은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걸 깨닫습니다. 현실과 게임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당황한 그는 해결책을 찾으려 서두릅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번뜩였다. 만약 몬스터들이 이 세계로 넘어왔다면 다른 것들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켈라의 검 기억나? 네, 그 초기 단계 아이템이 이제 현실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현명이 그것과 하이드렉앤 소울 세체를 구현했습니다. 불행히도 브로는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게임에서는 능력 사용에 더블 클릭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현명은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괴물들과 싸울 수 없는 그이지만 게임 캐릭터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조각을 활성화하는 순간 브로는 그의 게임 캐릭터인 랜돌프의 능력과 완전히 동기화됩니다. 동기화는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다시 거리로 돌아가 힘없는 어머니가 약한 딸을 안고 목숨 걸고 달리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이미 남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은 떨어지는 자네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아마도 영웅이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은지는 살아남지만 어머니는 비참하게 깔립니다. 그 순간 도쿄 구울 스타일로 한 젊은 여성이 그들을 구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녀는 깔린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딸이 안전한 것입니다. 젊은 여성은 은지를 붙잡고 상실감을 처리 중입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괴물이 다가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괴물은 그녀를 통째로 삼키려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웅이 도착하여 그의 검으로 생물을 찢어 발겼습니다. 도착한 사람은 한심한 현명이 아니라 그의 게임 캐릭터로 실제로 그 생물을 순식간에 베어 조각냈습니다. 젊은 여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놀라면서도 이 멋진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또 다른 사마귀가 소년을 공격하려고 튀어나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뒤를 보라고 외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거대한 용이 사마귀를 이빨로 으스러뜨립니다. 하이드래곤 기억나시죠? 네, 그 압도적인 보스가 이제 우리 소년의 무기고에 추가됐어요.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에 오신 걸 환영해요. 현명은 용의 머리 위로 뛰어오르고 여자는 반응을 처리합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한편 어린 소녀 은지는 스스로 풀려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현명은 길에 있는 모든 괴물을 무자비하게 처치해요. 9머리 용이 전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 나라를 침략한 현실 세계 괴물들의 출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한국을 제외하고 인류 문명은 멸종의 위협에 직면했어요. 하지만 그 괴물들과 함께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명과 몇몇 다른 게임 플레이어들은 괴물들을 물리치는 전사가 되었어요. 총알에 완전히 면역인 같은 짐승들, 인간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일반 플레이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크고 강한 괴물들이 곧 내려와 현실 세계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영상을 보며 마사크라는 플레이어는 이 바보들이 황금 조각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게임이 현실과 합쳐지면서 모두가 생존을 위해 경쟁할 거예요. 이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각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결국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같은 순위가 마찬가지로 변했으며 랜돌프가 1위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팬텀일까 의문이 들었다. 팬텀은 유령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사실 이 두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현명의 캐릭터다. 그 사람은 NPC 원정대인 막의 원정대를 처음으로 결성한 인물이 되었고 게임의 최종 단계에 도달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전투에서 팬텀이 완전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판가니아 게임의 최고의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
이 친구는 마치 페이커의 아우라 1%를 지닌 것 같아 매스커는 팬텀 캐릭터를 사용했던 플레이어가 그의 원정이 실패했을 때 게임으로 소환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 비록 한 사람의 장비와 외모가 완전히 초기화되더라도 이전 캐릭터의 특성은 여전히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랜돌프가 실제 게임 캐릭터의 모든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우리 소년 얘기를 하자면 그는 욕조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그는 게임으로 돌아와 괴물들의 새로운 현실 세계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황은 이전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심지어 현명조차도 그의 이전 캐릭터로 게임을 거의 끝냈지만 마지막에 패배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행을 늦춘 건 그가 고용한 용병들과 그의 그룹을 배신한 몇몇 NPC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이 사람들은 배신으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도 게임에서 그가 소환된 것처럼 소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팬텀이 실패하길 바라는 질투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신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적들이 여전히 그를 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세계가 서로 융합되고 있어서 그는 숨을 수 없습니다. 게임에서 막 로그아웃한 후입니다. 하나가 아닌 두 세계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다시 막강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주의 왕좌 방으로 이끕니다. 공주는 그가 별들과 대화를 끝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명은 그녀에게 대화를 끝냈고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이사벨라는 하인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별을 가진 자는 자신의 조건을 말하며 이사벨라에게 성소로 데려가 달라고 해요. 이 요청은 이사벨라를 놀라게 해요. 그녀는 그의 요청을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다음 퀘스트가 직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한 것을 얻는 것이 목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격에 별이 있다고 말하며 전문가 수준의 가스라이팅 전략으로 이사벨라를 졸처럼 조종해요. 밤이 되자 피로 물든 시체들 사이로 한 여인이 걸어가요. 공주가 길을 막는 모든 이를 학살했습니다. 소녀는 그녀가 경비팀을 쓰러뜨리는 실력에 놀랍니다. 그녀는 이 임무의 완벽한 동맹입니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남자는 그녀에게 성소로 데려가 달라고 막 말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성소에 있는 이 비밀의 별에 대해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현명은 세부 사항을 모호하게 유지하면서 사실 우연히 네 번째 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또한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유일한 플레이어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그는 이사벨라에게 그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립니다. 공주가 성격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신성한 장소라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그곳에 접근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사막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라고 교묘히 조종합니다. 이것은 현재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만약 현명이 그 순간 그녀를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가 땅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지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하고 그곳은 일종의 지하 미로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시스템은 탐험률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현명의 레벨은 기본 요구 사항을 못 충족합니다. 보통은 악마의 독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13가지 특성 중 하나 덕에 그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숨겨진 특성 덕에 처음부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레벨 2 초보자입니다. 현명의 전략은 공주를 앞세워 퀘스트를 완수하고 자신은 보상만 챙기는 것입니다. 그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은 부가 퀘스트가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메인 퀘스트로 목표는 적절한 클래스를 얻는 것입니다. 달성할 때까지 퀘스트는 끝나지 않으며 그는 특별한 클래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뱀 공주는 앞길에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잘못된 길을 택했음을 깨닫고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그녀를 막습니다. 이사벨라는 별을 가진 자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다리는 함정이고 건너려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말 실망했어요. 그러다 우리 소년이 트위터 패배자들과 레딧 관리자들이 매일 쓰는 신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인터넷 스타일의 분노 유도죠. 용기가 없는 모습, 그녀는 화를 내며 불안을 감추려 하고 이것은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소녀는 계속 그녀를 자극합니다. 이사벨라는 계속 떠들다가 현명이 그녀를 들어올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공주는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굴욕감을 느낍니다. 현명이는 그녀가 몸이 안 좋다면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경비병을 모두 죽였고 도망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왕이 알면 공주를 벌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굴욕감을 느낀 악당은 그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녀를 태운 후 현명은 발을 움직입니다. 이 남자는 실제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며 의도된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이사벨라는 두려움에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지만 이 자살적인 괴짜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의 숨겨진 특성 중 하나인 돌연변이가 발동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강력한 시력을 주어 어떤 환경의 비밀을 스캔할 수 있게 합니다. 현명은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며 그의 비밀 지식으로 공주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별을 지닌 자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재미있게도 친구는 그녀가 고개를 무서워한다고 놀립니다. 그의 계속되는 놀림은 그녀를 짜증나게 한다. 이 남자는 상황에 비해 너무 여유롭다. 그가 자신감을 가장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그녀가 오랜만에 그의 소중한 친구로 환영받는 느낌이다. 이사벨라는 그들의 친밀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고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현명은 같은 장소에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합니다. 그는 자신은 그녀를 한쪽에서 본 적이 있지만 그녀는 자신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문을 사용하여 두 사람은 지나가고 다른 영역으로 순간이동합니다. 현명은 영역 장벽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기억을 되살립니다. 근처에 있던 바위들이 갑자기 인간 형태로 변해 붉은 에너지를 내뿜는 돌골렘이 됩니다. 이 강력한 골렘 몬스터들은 가디언이라 불립니다. 니데가한 룬의 크기만 봐도 소녀는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스의 한 방이면 그는 벌레처럼 으스러질 것입니다. 그는 이사벨라의 다리가 괜찮은지 다시 놀리며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여기서 그녀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높은 레벨의 돌수호자들이 강력한 펀치로 그들을 공격하려고 돌진합니다. 그중 하나가 가장 강력한 여성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뱀 공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골렘을 10번 이상 베어냅니다. 순식간에 그 팔이 산산조각이 났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멋진 공주는 오랜만에 본다. 이사벨라는 이 싸움이 곧 끝날 거라고 소년에게 안심시킵니다. 잔해를 이용해 도약하며 수호자에게 돌진합니다. 그녀는 룬을 목표로 하여 맹렬한 가로 배기를 날립니다. 한편 남편 현명이 여기서 진심으로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벨라는 전사 클래스가 아닌 암살자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마치 성진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배기를 통해 골렘들을 장식하고 그녀의 분노의 타격으로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이는 8레벨 캐릭터의 진정한 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싸움 후 골렘 메이커 클래스가 소년에게 바로 열립니다. 현명은 이사벨라의 처치를 자신의 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판가니아 게임에서 소환사 클래스는 매우 드물어 골렘 메이커는 훌륭한 클래스입니다. 높은 등급의 능력이지만 아무리 유망해도 소년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쫓는 클래스는 독보적이며 시험이 곧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검은 촉수들이 들판을 둘러싸며 어두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산은 마치 성을 닮았습니다. 이것이 현명이가 쫓고 있던 목표입니다. 별들을 지키는 위대한 신, 거대한 뱀, 그리고 고대의 왕 드라무트 자신입니다. 드라무트는 너무 위압적이라 시스템이 즉시 말하길 레벨 10 이하의 플레이어는 참고로 이 레벨이 최대 레벨입니다만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짐승은 성역의 산수호자입니다. 이사벨라는 소년을 보며 이 녀석이 그녀가 산수호자에게 자살하러 갈 거라 생각하는지 궁금해합니다. 현명은 태어난 척하며 산의 수호자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다정한 존재인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괴물이 포효하며 첫 공격을 가할 때 빠르게 무너집니다. 공주님은 첫 공격을 간신히 피해서 정말 겁에 질렸어요. 현명은 혼란스러워요. 그는 이 짐승이 이렇게 공격적이었던 걸 기억 못했어요. 공주는 우리의 소년이 생각하는 친절함의 정의가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신은 도전자에게 수호자를 물리쳐야 통과할 수 있다고 촉구합니다. 웃기게도 이사벨라는 자신이 성역에 도전한 적이 없다고 변명하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그의 하인들을 부수고 다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위대한 신은 그녀의 부정에 화가 나서 꼬리로 세게 때리려 합니다. 공주는 맞서 싸우거나 각 공격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현명에게 이번에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라고 외칩니다. 지금 우리 소녀는 과거에 이 거대한 괴물과 맞닥뜨린 적이 있지만 이긴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는 뭔가를 깨닫습니다. 고대왕 드라미트는 전설에서 별을 지키는 거대한 신입니다. 현명은 드라미트가 별의 정수에서 지혜를 얻고 마법에 걸린 짐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년이 고스트로 이곳을 클리어했을 때 그는 레벨 심의 5성 캐릭터인 비렐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그 큰 뱀은 그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성소로 이끈 건 그가 모든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드라무트가 그들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위대한 신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만 공격하니까요. 이 상황은 우리 소년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여기저기 치이고 있어요. 그녀는 뱀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어요. 성소의 독이 그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별지기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큰 실수였는지 궁금해합니다. 공주는 모기처럼 짓밟히기 직전입니다. 현몽은 나루토의 토크노수를 빌려와 그 짐승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드라마우치는 놀랍게도 순순히 따르며 신처럼 포즈를 취한 근육질의 기가차들을 봅니다. 그는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전 캐릭터 이름인 비렐름을 말하며 그 말을 듣고 즉시 돌아왔다고 대신에게 확신시킵니다. 드라뭇은 그의 말을 처리하는데 잠시 시간을 가집니다.
뱀은 웃음이 터져나와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도 이 전략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것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트는 험담을 한다. 자신이 비렐름이라 생각하는 멍청해 보이는 바보. 이 녀석은 수호자와 비교도 안 된다. 그는 완전 쓰레기야. 드라멧은 그가 어떻게 최고인 비렐름과 자신을 비교하는지 이해 못해. 드라멧이 스승으로 여겼던 존재였지. 비렐름조차 막의 원정에서 실패해 그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왕은 우리 소년 같은 패배자가 그의 주인의 이름을 참칭하는 것에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고대 왕은 무례한 전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최대한의 아우라를 발산하며 서 있습니다. 현명은 그 짐승에게 그들이 맺은 계약을 상기시킵니다. 제르무트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계약은 사실 체크메이트입니다. 별을 얻는 자는 산의 수호자의 진명을 알게 되고 심지어 그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은 주인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계약 정보는 절대 공개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저주로 죽습니다. 현명은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을 기억했습니다. 게임 규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가 저주로 죽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비렐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신은 그의 정체를 다시 의심합니다. 현명은 짐승에게 자신을 별로 안내하라 명령합니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산의 수호자에게 터무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 요구조차 충족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은 미친 듯이 자신감에 차서 죽음을 감수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트위터 전략을 다시 펼칩니다. 그는 다시 분노하며 뱀을 같은 무모한 방식으로 유인합니다. 위대한 신은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불쌍한 존재를 비웃어요. 그는 이자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그 장소로 안내하려고 돌아섭니다. 드로모드는 별을 심판자로 쓰려 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이사벨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음침한 장소에 도착했고 그녀는 별이 정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소녀는 제단 위에 있는 것이 별이라고 그녀에게 확신시킵니다. 그저 바보 같은 해골일 뿐이야. 이사벨라는 실망했지만 현명은 그것이 사실 레아의 얼굴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세계의 쌍둥이 여신은 죽었고 그녀의 몸은 대륙 전역에 32개의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실제로 이 영역 내에서 별로 간주됩니다. 그것들은 초월을 이루기 위한 동일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명이 그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순간 불꽃이 그의 몸을 감쌉니다. 불꽃이 치솟자 이사벨라는 걱정하고 위대한 신은 웃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조건을 충족해야 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드라멧은 그 하찮은 인간의 죽음을 축하합니다. 웃기게도 우리 소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불길에 닿지 않으며 별은 부정행위로 지나가려 할 때만 플레이어를 죽입니다. 이번 경우 현명은 협상으로 고대 왕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가 꿈꾸던 직업을 얻는 것입니다. 직업 없이 별을 획득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별이 자체 버전의 직업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명이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그의 13가지 특성이 전부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만렙 캐릭터에서 얻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은 그를 파괴에 맞설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별의 만화는 부서져 현명의 몸을 통해 흐르며 그의 일부가 됩니다. 그는 이제 별의 창과 별의 축복이라는 새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초월 후 별의 효과는 영구히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별의 계승자라는 클래스를 얻었어요. 이사벨라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연스럽게 별을 완전히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합니다. 소란이 끝나고 현명은 공주에게 다가가 그녀에게서 저주가 풀린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공주는 이 지긋지긋한 사막을 떠나 가족의 혈통을 찾고 싶다고 밝힙니다. 현명은 그녀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를 풀어줄 수 있어 기쁩니다. 그의 조건은 그녀가 1년 동안 그를 섬기는 것인데 이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함께 그녀의 가족을 찾으러 갈 것입니다. 문제는 이사벨라가 여왕의 분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탈출한 후에도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명은 그녀에게 자신이 다르다고 확신시킵니다. 그의 의미 있는 제스처가 그녀에게 전해집니다. 뱀 공주는 무릎을 꿇고 주인에게 완전한 복종을 고백합니다. 잠깐, 뭐라고? 현명이 그녀의 올바른 결정을 축하하고 드로무트에게 돌아서서 그가 더 일찍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비웃어요. 이제 좋은 업보의 시간이에요. 현명은 그 뱀에게 좋은 뱀처럼 자신 앞에 절하라고 해요. 그의 초월 덕분에 여러 전투 스타일의 별자리들이 현명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사벨라의 배신 소식이 사막 여왕에게 전해지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즉시 두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새로운 랜돌프 플레이어의 정체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라티아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후에 팬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5년차 베테랑이 다시 게임에 돌아왔기 때문에 고위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추적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가 진짜 플레이어가 아니었죠. 두 영역이 합쳐지면서 상황이 더 쉬워졌어요. 네, 그들은 그를 낚시로 유인하려 해요. 모두가 메인 퀘스트 3에서 1위를 보장받으려면 그가 많은 아이템을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먼저 낚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플레이어들이 아이템을 거래하는 비밀 경매장에서 흔히 쓰는 전술입니다. 그들은 최상급 아이템을 싸게 올리고 부적을 통해 쌍둥이 능력을 사용해 구매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초보자들은 경매에서 싸게 나온 물건을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올린 플레이어들은 쉽게 그들을 추적해 죽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팬텀을 상대하고 있어서 그 친구는 이 전략을 분명히 간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친 여자는 그 계획이 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녀는 역대 최고의 심프입니다. 그런 남자가 경매에서 쉽게 물건을 낚아챌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 미친 여자는 그의 정보를 노출한 후 현실 세계에서 그를 납치하자고까지 제안합니다. 그 여자는 정말 미쳐서 두 남자가 그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려고 경찰을 부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이 놀라운 플레이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 팬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한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배경에서는 마사크레가 리더보드를 보고 있어요. 랜돌프는 여전히 2단계 1위입니다. 매서커는 같은 낚시 전략으로 현실에서 플레이어들을 사냥합니다. 그는 랜돌프를 잡아낸 미친 클래스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또다시 최고 점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도 완전 범죄자입니다. 리더보드 순위를 올리기 위해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다시 우리 소년에게 돌아와서 시스템은 그에게 100% 탐험률을 알립니다. 사내 수호자 덕분에 그는 성역을 쉽게 정복합니다. 부가 퀘스트 보상으로 현명은 이전에 갔던 장소로 갈 수 있는 순간이동책을 얻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소년은 이 모든 것에서 훌륭한 전리품을 얻었어요. 시스템이 새로 획득한 경험치를 수집합니다. 덕분에 그는 단번에 레벨 3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캐릭터를 레벨업하는 것보다 훨씬 느립니다. 불행히도 더 많은 특성은 각 단계마다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동시에 그의 스탯은 평균 플레이어보다 강력해서 잘하고 있어요. 현명은 메인 퀘스트에서 얻은 아이템이 궁금합니다. 그는 라 2개를 얻었어요. 그림자 망토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신비한 아이템은 착용 시 당신을 숨겨줍니다. 해리포터 팬이라면 이해할 거예요. 고대왕 드라무트는 갑자기 이쪽으로 오는 인간들을 감지합니다. 그는 주인을 성소를 침입한 자들에 대해 알립니다. 이사벨라는 이것이 사막 여왕의 추격 부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왕 본인이 발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그 부대는 상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그의 다음 목표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너무 강해 산의 수호자도 충분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현명은 그녀에게 그들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큰 늙은 면이 그들을 처리할 거예요. 둘은 그 지역을 떠나고 불쌍한 드라모트는 땀을 흘립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침입자들이 고대 왕을 만나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사벨라는 뱀을 혼자 두는 게 잘못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소녀는 사막 여왕이 직접 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드로무트는 선발 부대를 혼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이 이길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왕의 군대에 둘러싸일 겁니다. 이사벨라는 브로가 큰 뱀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은 걸 인정해 놀랐어요. 산의 수호자도 성격을 떠날 수 없으니 그들이 탈출해야 해요. 현명은 사막 끝 워프 게이트를 통해 이 지역을 완전히 벗어날 계획입니다. 그가 이사벨라의 저주를 풀어줘서 그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문이 활성화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도착했고 공주는 사막을 벗어나는 것에 매우 신이 나 있어요. 현명은 그녀에게 추가된 활성화 시간을 알려줘요. 몇 분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빌어먹을 문은 활성화하는데 12시간이나 걸려요. 그들은 숨을 곳 없는 빈 땅에 갇혀 있어요. 추격대가 분명히 그들을 찾을 거예요. 드라무시 지연시킬 수 있지만 오래 버티진 못할 거예요. 그때까지 현명은 별과 소통할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 그는 로그아웃하여 현실 세계 상태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는 이사벨라에게 신뢰를 요청하고 이사벨라는 칼을 준비하며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해요. 정말 멋진 캐릭터네요. 주인공은 게임에서 로그아웃하고 엉망인 아파트에서 깨어나요. 로그아웃하는 느낌은 여전히 낯설지만 그는 빠르게 휴대폰을 들어 뉴스를 봅니다. 다행히도 새로운 재난 경보는 없어서 괴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세계가 하나로 충돌하면서 현명이 이 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현실 세계의 플레이어들, 즉 그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가장 걱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도 안전한지 자주 확인하려고 한다.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그의 주의를 끈다. 김서연입니다. 다음 장면에서 그의 전 여자친구가 레스토랑 전체에 그들의 문제를 알리며 전화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쟁이 된장녀라 그의 돈을 원한다. 그녀의 새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혼자 둔다. 형편없는 서연은 현명을 패배자로 보고 그를 한심하다고 한다.
그녀는 그의 순종적인 면이 좋았고 너무 빨리 떠난 것을 후회했어요. 그는 그녀의 문자를 받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서연은 이제 그에게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녀가 그를 꾸짖고 떠나는 대신 그는 앉아서 그녀가 자신에게 뭘 원하는지 묻습니다. 서연은 그의 새로운 자존심에 화가 납니다. 그의 자존심을 꺾으려 그녀는 그가 한 번의 초대로 자신을 만나러 온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항상 좋아했던 유일한 점이었어요. 마치 포식자처럼 이 여자는 그에게 이별을 후회한다고 말하며 그도 같은 생각인지 궁금해해요. 그 질문을 생각하던 그는 그녀가 자신을 불러놓고 음료수도 안 사줬다는 생각에 짜증이 납니다. 그녀의 예의 부족에 실망한 그는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서연은 예전에 꼭두각시를 잃는 것 같아 당황하며 그를 막으려 해요. 그녀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는 이제 그녀에게 질렸어요. 그는 돌아서서 폭탄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서연에게 그녀의 새 남자친구가 그들이 데이트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그녀의 소셜 프로필에 명백히 드러난 여러 남자와 동시에 데이트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생각 사냥꾼 69는 그녀를 거리로 보내며 그가 새로운 성격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알고 보니 랜돌프의 회복력이 그에게도 전해졌네요. 이 현실에서 그는 그 장소를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악당은 무고한 소녀를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현명은 그의 손목을 잡아 공격을 막고 젊은 여성의 생명을 구합니다. 아까 그 소녀와 같은 아이였다. 소나기를 더 강하게 쥐며 친구는 불량배에게 꺼지라고 요구한다.